33과에서는 르의 용법 그 첫 번째 부분과 또한 과거형을 만드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33과 그리고 34과 35과는 모두 시제를 만드는 부분이므로 합쳐서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즉 33, 34, 35과가 끝난 후에 이 세 과를 합쳐서 10문제로听力, 듣기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르, 르. 이 단어는 완료를 설명드릴 때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료는 마칠 요자로서 끝나다라는 동사입니다. 끝마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서 파생시킨 것이 동사 뒤에 붙임으로써 발음은 르로 나고 동사의 시제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我睡了1小时我睡了1小时 睡, 잠자다라는 뜻의 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면을 취하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따라서 睡가 잠자다인데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짝수를 선호하죠. 따라서 원래는 이와 같은 단어로 더 많이 써요. 따라 읽어봅니다. 睡觉睡觉 또는 睡眠睡眠 다시 한번 睡觉睡觉睡眠睡眠 모두 수면을 취하다 잠자다 라는 뜻이 되는데 구어에서는 줄여서 표현하는 걸 선호하니까 睡 한 단어만으로도 종종 얘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我睡了1小时 나는 1시간 잤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잠을 잤어요. 我睡了 그럼 나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뿌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과거형이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我没有睡가 되는 거죠. 我没有睡 그리고 르는 올 수가 없다는 것도 역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没有 자체가 이미 과거형이기 때문에 르를 쓰면 중복이 돼서 틀린 문장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예문 2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我们没有喝酒我们没有喝酒 그리고 没有의 有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我们没喝酒我们没喝酒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놓이는 위치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르가 동사 바로 뒤에 놔줌으로써 동사의 시제를 과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문장이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 또는 맨 뒤에 놓아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즉 바뀌었다라는 변화를 나타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예문 1 따라 읽어보시죠. 我现在明白你的意思了。我现在明白你的意思了. 나는 지금 明白 명백하다라는 뜻인데 명백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깨끗하다죠. 그래서 이해했다라는 말로도 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이해했어요. 뭐를? 你的意思 너의 뜻을 이해했어요인데 여기 를 붙여줬다는 것은 상황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방금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했다라는 변화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또한 재촉, 금지형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문 2 따라 읽어봅니다. 走了,走了,别等他了. 가자. 别 하지마. 等他了. 그녀를 기다리지 마. 자, 첫 번째 走了,走了. 가자. 재촉하는 거죠. 别等他了. 그녀 기다리지 마. 금기의 명령형이죠. 따라서 走了,走了는 이거는 재촉이고 别等他了의 르는 금기형에 쓰는 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도부사 따라 읽어보시죠. 可 기억하세요? 이때는 르를 써준다고 했었죠. 이런 강조를 나타내는 그어는 손가락으로 가렸을 때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르를 붙어준다고 했었죠. 따라 읽어보세요. 可 르, 可 르. 또한 너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따라 읽어봅니다. 太 역시 르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可 르, 太 르. 이때 르의 공통점은 의미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저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써준 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또 하나를 말씀드릴 것이 바로 따라 읽어보시죠. 지입니다. 이 지라는 단어는 극자죠. 북극, 남극. 이 극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끝이란 얘기죠. 최정점이란 얘기입니다. 또는 최저점이란 얘기죠. 끝이에요. 이 단어 뒤에 따라 읽어봅니다. 를 습관적으로 붙여준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르를 안 붙이면 너무 좋아, 하오지. 근데 어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오지러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르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르 이때는 의미가 없어요. 可르, 太르, 急了 이렇게 습관적으로 붙여주는 것이죠. 특히 이 急了라고 할 때는 어순이 바뀌는 거 주의하세요.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너무 좋아, 아주 좋아, 可好了, 可好了, 너무 좋아, 太好了, 太好了, 매우 좋아, 대단히 좋아, 好极了, 好极了.
이때 어순이 바뀌는 거 이해하시겠죠? 急了라고 표현할 때는 急了 앞에 놔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문 3. 그럼 너무 좋지. 따라 읽어봅니다. 那么太好了. 이때 타이는 뒤에 르를 놓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那么 그러면 그렇다면이라는 표현은 뭐를 생략해 줄 수 있다고 했죠? 따라 했습니다. 那太好了.那太好了. 이제 3번 이미 벌써라는 의미의 부사를 살펴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已经 已经 이 자체가 이미 이자예요. 따라서 이 한 글자만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장문을 할 때는 이징이라고 쓰는 것보다 이라고 써주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왜? 구어체가 아닌 문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도 장문할 때는 이징이라고 잘 안 써요. 이 동사를 써줌으로써 이미 뭐뭐 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문장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옛날 한자식 문장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어에서는 이 한 글자만 쓰면은 이가 모음이잖아요. 즉 앞단어와 뒷단어 사이에 묻혀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징 펴서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무튼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떠한 단어를 놔줘야 하는데 뭘 놔줘야 할까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찾아낸 단어가 바로 이 찡이라는 단어입니다. 찡이란 단어는 경과하다라는 의미의 경자죠. 경과하다라는 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찡을 붙여줌으로써 이미 지나갔다 과거형을 만들어주는 부사로 만든 겁니다. 짝수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따라 읽어봅니다. 이징, 이징. 따라서 이징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르를 함께 동반해 준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이거 HSK 한유 水平考试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 외워주시죠. 저랑 3번 반복합니다. 이징 르. 다시 한번 이징 르. 이징 르. 꼭 기억하세요.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他们已经回国了. 그들은 이미 귀국했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나라는 돌아올 귀자를 써서 귀국했다고 표현하는데 중국어는 돌아올 회, 돌회자를 써서 회국했다라고 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回国, 回国. 절대 후이구어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이거 틀린 발음입니다. 다시 한번 回国, 回国. 그러므로 이 문장은 찡을 빼도 문제는 없어요. 그럼 잘 들어보실래요? 他们已回国了. 他们已回国了. 어때요? 좀 빨리 얘기하면 이가 잘 안 들리죠? 他们已回国了. 그래서 他们已经이라고 발음을
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따라 읽어봅니다. 他们已经回国了. 자, 이렇게 해서 과거형을 정리해 봅니다. 특히 르의 용법은 복잡한데 일단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 동사 뒤에 르를 놔줌으로써 과거를 나타낸다. 두 번째, 문장이 끊어지고 있는데 르를 썼다면 재촉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맨 마지막에 놓이는 경우는 상황이 변했거나 또는 可, 太, 지 뒤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르를 놔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는 연습 문제 2번씩 읽어드릴게요. 기억하셨죠? 33, 34, 35과가 끝난 다음에 합쳐서 10문제로 팅리를 진행합니다.